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해충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석회 보르드거 치고 한 3일 됐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. 그럼 많이 왔는데 지금 잎들이 이렇게 지금 탄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. 이게 석회의 보로도 때문인지 아니면은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. 며칠 전에 마이너스 6도, 5도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잎이 나왔을 때 봉우리는 그때 나오지 않았는데 잎이 이렇게 타서 그때 얼어서 동해에 의해서 이렇게 잎이 색깔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. 그 후에 인제 요소 연민 시비하고 풍산하고 이렇게 줬는데 잎이 이렇게 누런 싱싱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. 일단 여기 보면 이제 벌레가 이렇게 있어요, 벌레. 요것은 복숭아 순나방입니다, 순나방. 복숭아 순나방이 요런 요게 이 꽃 과경 밑에 들어가서 인제 과경을 해치네요, 보니까. 과경을 해치고 거기에 뭐 이렇게 상처도 내고 이래 가지고 꽃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해충은 방제, 예찰 활동을 통해서 있으면 인제 방제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요것이 인제 몇 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있으면 방제를 인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요것은 인제 아 월동은 인제 노수 유충으로 해서 거친 껍질 틈새에 인제 그 접목 부위 이런 데서 인제 있다가 4 월, 5월 되면은 인제 우화합니다. 그래서 연 4 내지 5회 정도 경과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인제 신초와 인제 과실 또 이런 데서 우리가 발견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찾아 가지고 어 있으면은 인제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. 복숭아 심식나방은 월동 세대 성충은 6-7 월에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7월 말 9월 상순에 우회를 하죠. 그래서 연 2 회 복숭아 심식나방은 연 2번 이렇게 번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인제 복숭아 순나방은 4번 5번 정도 이렇게 세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방제할 때 방제는 2번 내지 3번 정도 합니다. 그러니까 보통 한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5월 과거에는 이제 뭐 5월 인제 저게 낙화 후에 이렇게 방제를 했는데 어 어떨 때는 이제 기온이 좀 빠를 때는 인제 4월 상순에 가장 그 높게 번식하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인제 5월 달에 과거에는 이제 5월 달에 인제 방제를 하고 또 복숭아 순나방은 어 8월 하순경에 이렇게 방제를 했습니다. 아무쪼록 이렇게 벌레가 보이게 되면은 방제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몇 군데 더 인제 살펴보고 벌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. 방제 약재로는 인제 뭐 28 작용 기작이 28 또는 이제 3A 같은 약재를 인제 두 번씩 사용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3A는 인제 쾌속탄이라든가 트레본 이런 약재고 같은 3A죠. 트레본 하든 쾌속탄을 하든 그 한 약만 쓰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고런 게 또 있네. 리모트도 있고 캡처도 있고 이렇습니다. 회사가 인제 각각 다르죠. 다르고 이름은 또 이렇게 달리 만들었고 또 작용 기장은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회사이든 간에 그 내용을 보고 작용 기작을 보고 약재를 사용하시면 사서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시기에는 사과 혹진딧물하고 나방류가 인제 나타나는 그 시기입니다. 그러니까 어 그 사 사과 혹진딧물은 잘 눈에 잘 안 보여요. 안 보이고 인제 사과 꽃눈에 있다가 잎으로 가 가지고 잎에서 흠집하게 되면 잎이 이렇게 막 말립니다. 말려 가지고 어 잎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심하면은
과일까지도 어린 과일까지도 색깔이 이렇게 빨개지고 막 이래요. 그래서 "사과 혹진딧물 방제는 반드시 이제 해야 된다." 이렇게 말씀드리고, 그다음에 이와 같이 좀 전에 같이 복숭아 순나방, 복숭아 순나방도 이 시기에 이제 방제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요 방제 요 같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벌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약을 치실 때는 지난번에 이제 바람이 막 불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방지가 안 됐어요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아주 푹 줘야 됩니다. 뭐 살균제를 치든 살충제를 치든 응애약을 치든 간에 천천히 푹 맞춰야 됩니다. 그래서 구석구석까지도 이렇게 잘 퍼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쳐야 돼요. 그래서 그 약재들 보면은 인제 성분들 보면은 계면활성제라고 이렇게 어 들어 있습니다. 근데 육아기 때든가 이럴 때는 그 전착제를 잘 넣으면은 동록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전까지는 전혀 정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같은 동록에 있는 그런 과일은 하나도 없었어요. 늘 그래 왔습니다. 그래서 금년도에도 인제 그렇게 전착제를 사용을 하지 않고 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지금 이 벌레가 이렇게 사과 그 복숭아 심식나방 복숭아 순나방이 이렇게 있어서 방제를 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어 내일 또 비가 온다 하니까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또. 춥고 이 어떤 피해가 있지 않았는지 좀 걱정이 좀 됩니다. 사과 잎이 또 이렇게 좀 누래지기도 하고 또 벌레들도 있고 이래서 이거 고지대입니다. 고지대다 보니까 걱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. 오늘은 복숭아 순나방은 이게 순을 이렇게 가해를 하죠. 순을 가해를 하지만은 또 과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 깔아 먹습니다. 깔아 먹고 그 배설물을 인제 과일 바깥으로 인제 배출시키는, 그렇게 시키는 것이 인제 복숭아 순나방입니다. 그리고 복숭아 심식나방은 안쪽에서 그냥 파먹어요. 위에서 보면은 그 과일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모습이 보입니다. 그러나 모기는 바 배설물은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배설 다 해 놓는 겁니다. 그게 복숭아 심식나방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뭐 하여튼 뭐 해충은 보이니까 고렇게 방제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, 살균제 역시 잘 하시고, 금년도에 보니까 꽃눈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한 65% 정도 된다 하는데 뭐 물론 해거리라는 게 있잖아요, 해거리. 어 사과를 인제 정리 작업을 열심히 인제 하셔야만이 해거리를 인제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작년에 좀 컨디션이 별로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일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금년도 보니까 홍로가 좀 해거리에 해당되는 건지, 아니면 전국적으로 좀 많이 꽃눈이 많이 안 온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, 이쪽에. 아니면 자연적으로 어떤 그 영향에 의해서 발생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적과 정리 작업 열심히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